실수로 또는 오래되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채권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인가받은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락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따 유익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의 모든 채무가 변제율에 따라서 탕감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법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과 법에는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탕감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채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부터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간혹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특정 채권자의 채권은 채권에서 빼고 따로 갚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탕감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따로 갚겠다고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채권은 당연히 비면책으로 탕감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실수로 또는 오래되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채권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인가받은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4대 보험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인데, 세금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모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세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전액 변제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에도 탕감되지 않고 전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사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도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채무는 비면책으로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벌금, 추징금, 과태료입니다. 벌금, 추징금, 과태료 역시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채권들 역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는 채무들이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채권인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기친 경우, 물건이나 돈을 훔친 경우,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만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로 유죄 판결 받으신 경우에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으셔야만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양육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으로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탕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3년에서 5년 동안 기다려서 돈을 받는 건데, 채무자가 파산해서 한꺼번에 돈을 나눠 갖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재산보다 총 변제금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변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없는 거고 채무 감면은 조금밖에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채무가 많고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보정 권고에 관한 영상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최근 1년 또는 2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소명이 안 되는 금액, 즉 주식코인, 물론 이제 서울, 부산은 주식코인은 예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치, 낭비, 도박, 유흥, 명품, 게임머니, BJ 별풍선,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같은 불성실한 채무 사용의 경우 내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청산가치가 증가되면 결국 갚아야 되는 총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채무 감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파 변제 증여한 경우입니다.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가족, 친인척,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금액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결국 총 변제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한 탕감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채무가 탕감되길 원하시겠지만 탕감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마음의 준비와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